동력의 지평선 너머에서 태양이 올라오게 되면 온 세상을 환해지고 마음에도 집안에도 광명이 가득하게 됩니다. 햇빛의 영향력인 것이죠. 반갑습니다. 셋단자 제394강입니다. 한자는 속담이나 유행어와 비슷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사유 변화와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적합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것이죠. 셋단자는 그런 한자의 맥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먼저 볼 글자는 해일자입니다. 해일자는 태양의 모양을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빛의 근원으로서 태양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은 해가 뜨고 세상이 환해지는 과정과 효과를 보여주는 한자들을 셋단자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 중심에 해일자가 있는 것이죠. 해일자에서 첫 번째 파생된 글자는 아침단자입니다. 아침단자는 아침을 의미하고 해도 들 무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단자는 해일자와 한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해일자는 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지만 글자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단자는 해가 땅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 아침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 아침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햇빛은 우주의 광활한 공간을 비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 위를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단자는 아침에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 아침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원단이라는 말 있죠. 원단은 설날 아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해 첫날의 아침을 말하는 것이죠. 아침 단자에서 파생된 글자가 다만단자입니다. 다만단자는 다만, 오직, 기탄 없이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만단자는 사람인자와 아침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인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침단자는 아침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다만단자는 사람에게 아침은 다만 그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란 뜻으로서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무엇이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다만 단순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절대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단자는 사람이 아침 햇살을 맞으며 갖게 되는 순수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불분양, 단물통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양은 못할 망정, 방귀는 뀌지 말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단지라는 말도 있고 단서라는 말도 있는데 이럴 때 다만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침단자에서 파생된 글자 중에 하나는 퍼질금자입니다. 퍼질금자는 퍼지다는 뜻도 있고 두루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퍼질금자는 한일자와 해일자와 한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위치한 한일자는 하나를 의미하지만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래에 위치한 한일자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질금자는 하늘과 땅에 해가 비치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햇빛이 온 세상에 두루 비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해가 있고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 땅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퍼질금자인 것이죠. 햇빛만큼 온 세상에 샅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퍼질금자는 하늘과 땅에 해가 비치는 모양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퍼질금자에서 파생된 글자가 항상 항자입니다. 항상 항자는 항상이란 뜻이 있고 변하지 않고 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항상 항자는 마음신변의 퍼질금자로 구성되었지요. 이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퍼질금자는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항자는 마음이 두루 퍼지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햇빛이 세상을 두루 비추듯이 마음에 가득한 모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햇빛이 가득하듯이 내 마음에 그런 밝음이 있는 것을 항상 항자로 표현한 것이죠. 항상 변하지 않고라는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햇빛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햇빛의 영향력은 한결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마음에 자리하는 것을 항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햇빛의 긍정적인 영향을 아는 것이지요. 항상 항자는 마음이 두루 퍼지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항자를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항산, 항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산, 항심은 일정한 생산이 있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직업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 만큼의 어떤 여유가 있어야 나의 선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 항상이라는 말에서나 항구라는 말에서 항상 항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퍼질금자에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글자는 베풀선자입니다. 베풀선자는 베풀다는 뜻도 있고 널리 펴다는 뜻도 있습니다. 베풀선자는 진면자에 퍼질금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집면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퍼질금자는 퍼진다는 뜻이고 두루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선자는 집에 두루 퍼지는 영향이 베푸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풀선자가 표현하는 그 베푸는 것은 혜택을 받게 되는 범위가 집안 전체일 정도 넓게 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붓으로 사용되는 집면자는 건물로서 집을 상상해도 좋고 우주로서 상상한다면 하늘을 상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베풀다라는 것은 남을 도와줘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베풀선자는 남에게 혜택을 주어 생기는 영향과 효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혜택을 주어 생기는 효과가 집안 가득 두루 퍼지는 모양이 베풀선자가 표현하는 베푸는 것이지요. 사회 구성원 전체에 훈훈한 기운이 퍼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베풀선자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그 훈훈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베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말이 있죠. 국위선양은 나라의 유세를 널리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서 선교사라는 직분이 있죠. 또는 선포라는 말에서도 베풀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일자에서 파생되는 여러 한자들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본 글자는 해일자입니다. 해일자는 태양의 모양을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첫 번째 글자는 아침 단자였습니다. 아침 단자는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해가 땅 위로 떠오르는 그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만 단자는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의 순수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질 금자는 햇빛이 온 세상에 두루 퍼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항자는 마음에 햇빛이 두루 비추는 것처럼 환한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햇빛이 두루 비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환한 기운이 있는 것을 항상 항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풀선자는 혜택을 받게 되는 범위가 집안 전체일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 구성원 모두에게 훈훈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베푼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해일자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한자들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햇빛으로부터 나오는 그 훈훈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